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강사 고옥재라고 합니다. 와, 네, 제 소개가 되는데 사진이 조금 잘 나왔죠. 저희 실물이 더 낫기는 합니다만, 네, 제 꿈은 통일한국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산에 있기 때문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아마 부모님들께서 오신 이유는 저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렇죠? 어떤 게 다를까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 이런 말 쓰나요? 이제는 안 쓰나요? 두 번째 건 좀 아실 것 같다. 인정? 인정. 실하냐?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카톡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 중3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쓰는 단어라면, 문장들이라면 곧 대학에 가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스룸, 스터디룸, 일업, 일일호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출티하고 출석하지 않고 튀고, 예, 대학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인싸, 아싸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들 또는 이 문장들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건 두 단계가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그 공통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입 개편이죠. 그 개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큰 이슈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꼭 해라. 수능에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거 이따가 여쭤볼게요. 다시. 그런데 보시면 맨 밑에 단이라고 한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단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교과 전형 30%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다? 제외시키겠다. 그거는 별도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의 전형 요소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요. 중3 아이들이 투투학번이잖아요. 22학번. 멋있다. 22학번. 투투학번. 근데 21학번 아이들까지는 이렇게 대학을 갈 때 이런 전형 요소로 입시를 치릅니다. 교과, 서류, 대학별고사, 수능, 실기. 아, 그렇구나. 뭐 지금 들어본 내용들인 것 같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색깔만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준비하는 내용 똑같은데 색만 살짝 변화시킨 것 뿐입니다. 요소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죠? 수능. 똑같은 거예요. 정시 전형 확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영향력 그리고 교과, 종합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데 큰 변수가 있나? 없다라는 거죠. 확인 다시 해볼까요? 2020학년도입니다. 우리 대학을 갈 땐 항상 2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에서 몇 명 뽑는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학년 그러니까 20학번 아이들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걸 정리해 봤더니 퍼센티지로 정리해 봤더니 이런 단계가 나타나요. 이제 많이들 보시겠지만 파란색은 전체고요. 빨간색은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이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이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그 대학 어딜까요? 네, 거기 여기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한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들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교과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교과가 가장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우리 아이를 투투학번으로 입학시키고 싶은 대학들 중에 하나인 곳에서는 종합을 많이 뽑습니다. 종합으로. 그리고 논술과 실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수능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냐? 요거죠. 정작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 정시 30% 이제 증가되니까 우리 아이는 정시 대비, 정시 공부만 할 수 있는 곳,
처음부터 고등학교 입학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고등학교 또는 그러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15개 대학 중에서 또 몇 개 대학을 또 출연해 봤습니다. 고대에서는요, 2020에서까지 발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 일은 아직 내년에 발표나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30%, 정시 30%를 하려면 교과 30%가 안 된 상황에서 정시 30% 늘리려면 얼마나 늘려야 될까? 480명을 늘려야 됩니다. 와. 왜냐하면 지금 고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요. 학추원이 있긴 하지만 종합 전형이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강대는 안 뽑습니다. 더 늘리지 않습니다. 정시 전형이 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는요. 270명 늘어납니다. 지금 종합전형에서 정시전형에서 어느 정도 뽑고 있는데 그걸 30%를 채우려고 하면 270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 성균관대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셔도 연세대 29명 늘어날 것 같고 이화여대 좀 더 많이 늘어 400명, 380명인가요? 386명 정도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다? 전체적으로 1240명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에서 늘어난 그 선발 인원이 어떻다? 1000여 명에 그친다. 물론 이 내용은 크고 그 학생들이 주장할 때 정시 전형 1000명 늘어나는 건 아주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비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큰 여파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물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정시가 늘어난 것도 호재는 호재일 수 있으니까. 네. 개편 두 번째를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편이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봤는데요. 두 번째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발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무슨 말인가?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수능 보고 나서 최저학력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몇 등급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인문계예요. 인문계 아이들이 맞춰야 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많은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선망하거나 또는 가고 싶거나 또는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더라. 근데 꼭 여기에서 이게 필요한 전형이니 확인하고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변수는 올해가 지나고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우리 선배들이 대입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인문계가 이 정도인데 자연계는요? 어떨까요? 자연계는 4개 영역 등급합 5가 있습니다. 1111, 1112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의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많은 학교에서 또는 많은 전형에서 또는 많은 전형이라기보다는 수능 최저 영역을 요구하는 전형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수능 개편의 개편의 주요한 요점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편 3번째입니다. 이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수능 과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들 고민하시는 게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뭘 공부해야 되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또 어떤 과목에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지라고 하는 고민들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요 설명 드립니다. 국어 수학 집탐을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국어 공통으로 놓고 그 공통 외에 또 다른 선택 과목을 해서 시험을 보게끔 하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문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나 문과인데 너 뭐야? 네,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 선배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문이과 구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문과적 성향을 띤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연계, 이과적 성향을 띤 과목을 선택해서 약간 분리되기는 합니다만 문과 계열이다, 이과 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이과 계열이 없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치해 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여하에 따라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선택한다면 수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능 과목 출제 및 출제 범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아마도 이거는 찍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영역은. 근데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더하기 선택입니다. 국어가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놓고 화법과 언어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지? 여기서 잠깐만 우리 한번 고민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국어에서 독서와 문학, 우리 지금 현재 수능이라고 하는 게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화작 문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각 15문제씩 해서 45문제가 나옵니다. 문학, 비문학, 화작 문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문학 있나요? 문학 있죠. 공통의 문학 있습니다. 비문학, 문학이 아닌 비문학 있나요? 독서 있습니다. 30문제가 결정이 돼 있죠. 그다음 15문제가 따로 네가 선택해가지고 한번 봐라라고 하는데 선택 과목에 대해서 변수를 크게 해서 변별력을 두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통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을 주고 선택 과목에 대한 변별력을 조금 줄이는 게 더 좋을까요? 교육과정 평가원 입장에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 아주 큰 게 좋지만 교육과정 평가원 학부모님들의 원성과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주력해야 될까요? 공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학과 독서에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 유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이제 문이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이과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수학 1, 2를 그대로 두고요.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네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고민하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도 고민 중이에요. 우리 의대인데 그냥 간단하게 수학 1, 2만 공부하고 학통 공부한 아이들 점수하고 기하 공부하고 이런 또 뭐랄까 할까요? 미적분 공부해서 원래들하고 똑같이 할까? 나는 공대 교수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기하 공부라든지 미적분 공부 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을까?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좀 더 쉬운 쪽으로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대학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심은 수학 1과 2이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공통이니까.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딱 했어요. 이제 1학년이에요. 내년이 1학년이지 않습니까? 새내기, 귀여워. 그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뭘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1학년 과목. 1학년 과목이 전부 다 뭐니까?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 과목이 그냥 중심돼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공부하는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영어 1, 영어 2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한국사 써놨습니다. 자, 탐구 써놨습니다. 탐구가 그대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문이과 역시 폐지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상한 조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어국문과를 가겠습니다. 국어국문과를 가는데 저는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둘만 하면 된대요. 그렇죠? 문이과 구분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겠다,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과 성향이 이어서 수학은 잘하지만 과학을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고민이 된다라는데 이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하나 좀 조건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예비 고1 과정이잖아요. 예비 고1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가면 우리의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4월쯤에 뭐가 나올까요? 각 대학별로 우리는 이러한 요강으로 우리는 몇 명을 뽑겠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때 어떠한 과목이 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 대학은 고민 중이니까. 그래도 중심은 무엇? 문이과 구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제2외국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다가도 선택을 고려해 보는 게 아랍어 때문이죠. 아랍어가 조금만 하면 3등급이 나오고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여기에다 백분위가 또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학생이 아랍어를 선택했었는데요. 실제로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3개 고등학교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변수를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절대평가로 바꿔버렸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색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디에 색깔이 되어 있을까요? 영어, 그 다음 한국사, 그 다음 제2외국어. 이 3개 영역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등급만 제시됩니다. 등급만. 표준 점수 나오지 않고요. 백분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능 과목 부재민 출제 범위에서 어떤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절대평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절대평가가 이제 생성이 된다, 이제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실시되고 있고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우리는까지는 아직 그냥 기존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후배들부터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개편 5번째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는 사실 정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한테 더 유리할까요?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 네. 어떤 아이한테 불리할까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그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어떤 책 이것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하는 아이와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과정이 이렇게 개편 5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 낮아진다라는 건 더 많은 EBS 교재 이외의 내용들이 수능에 출제될 수 있고 간접 연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접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정말 관심사가 넓어지고 또 폭넓게 공부해야 될 필요는 생기는 거죠. 이것도 고민스러우셨을 텐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생부 기재 내용 개선이 이제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저게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수상 경력을 학기당 하나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학기당 하나만 대입 전형 요소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0개를 땄어요. 요즘 종합전형은 뭐 없어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한 학생이 80개를 받았대요. 뭐 이렇게 해서 전 80개를 받았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받겠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대입 전형 요소로 올라간다고요? 그 중에 1개만. 네, 학기당 1개만. 학기당 1개만. 80개, 뭐 3년 내내 80개를 받았다면 학기가 6학기니까 6개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수학만 좋아해서 수학 대회만 나가고 그냥 그 수학에서 성취가 딱 한 번 있었을 뿐이에요. 각 학기별로. 그럼 이 학생은 6번 대회에 나가서 6개 상을 받았다면 그 6개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80개냐 6개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80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대입 전형 요소로 넣을까라고 하는 게 또 고민스러운 거고, 잘하는 학생들은,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의 전형 요소가 되게끔 하나 수상 실적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쏠림 현상에 있어서 그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수상 실적은 학기당 1개만 제공한다. 그다음 자율 동아리인데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1인당 학기당 하나입니다. 학기당이 아니라 학년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 보통은 1, 2학년 때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3학년 때 자율 동아리 막 늘어나는 거죠. 대입 전형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가입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자율 동아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좀 여유가 있다거나 조금은 이 장수라든지 어떤 활동에서 자기의 관심 폭을 넓히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왔었냐면 자율 동아리를 3, 4개씩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1년에 2, 3개씩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이 자율 동아리를 유지하거나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데 지원이 가능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절해보자. 그래서 몇 개만, 1개만 가입할 수 있고 1개만 기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붉은색으로 써는 거다 RN이 아시죠? 소논문. 왜 저기 수도권 친구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뭐 RN이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RN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RN이 이런 거 거창한 거 아니라 체험 보고서 이런 건 괜찮습니다. 보고서는 써야죠. 보고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RN에서 논문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기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과 후 활동 내용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허걱? 그럼 봉사활동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봉사활동은 예전처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데 쓰는데 봉사활동 할 때마다 기록이 됩니다.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 또 몇 월 며칠 했다. 몇 시간 총합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특기할 만한 내용들을 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특기할 만한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착하시잖아요. 정말 특기할 만한 내용 무엇? 열심히 함이라고 써주시는 거죠. 정말 특기할 만한 사항 무엇? 빠지지 않음 이렇게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 아니다. 의미 없다. 그래서 빼는 겁니다. 쓰지 마라. 이걸 아예 항목에서 없애겠다라고 해서 없앴고요. 예전에 그 내용에 헌혈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중에 헌혈은 따로 봉사활동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또 다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벌써 준비해야 되냐고요? 학교활동하면서 준비해도 되긴 해요. 그리고 그때 지금도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보시면 우리 선배들까지예요. 우리 선배들까지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그다음 자율문화 이 4가지 중에서 특수한 4번 항목은 대학별로 다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공통 1, 2, 3번을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뭐가 바뀐지 아시겠죠? 글자 수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자기소개서 쓰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EBS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힘듭니다. 아이들의 똑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너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게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왜 통합시켰을까요?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습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너는 왜 다른 걸 2개를 쓰라고 하니? 통합하겠어. 통합해줘. 라고 했더니 통합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한 경험을 써라라고 했더니 전부 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는지 아시죠? 조력자가 되거나 중개자가 됩니다. A와 B가 싸웠어. 어머 A야 너 왜 그래? 아 그랬구나. B야 너 왜 그래? 아 그랬구나. 화해해. 애들은 그냥 화해합니다. 내가 화해하라고 했다고 그냥 화해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이 A와 B의 심리적 갈등과 고민은 전부 다 제거되고요. 내가 화해하라고 했더니 화해했다. 이런 과정으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가 피상적으로 흘러갔고 써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 조금 더 개선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1번과 2번이 남는 거죠. 1, 2번과 3번. 그러니까 기존의 거로 하면 3번. 두 문제가 남고 마지막 4번은 대학별로 조금 더 변화되는데 글자 수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줄었습니다. 조금 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에서 제시가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입 개편에 대해서 제가 급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그냥 있으면 어려우세요.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지금 현재 대입 전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우실 겁니다. 우리의 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붉은색은 뭘까요? 정시입니다. 파란색은요? 수시. 우리 아이들 지금 수시 면접 기간이라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몇 번 지원할 수 있나요? 6번. 그건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는 몇 번 지원할 수 있나요? 3번. 특목대를 제외해서 일반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대는 부지기수로 돈 있는 만큼 원서비만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밑에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돼 있으면 정말 좋겠죠. 밑에 있는 고등학교 성적, 서류, 면접, 논술, 수능을 가지고 합격점 따다다닥 그냥 받는 게 바로 수시입니다. 원서 넣고 요 밑에 있는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형 요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수시는 그럼 우리 선배님들 또는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수시를 지원했고 면접이라든지 논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정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 만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대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시는 무조건 거의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시와 정시 이제 됐습니다. 수시와 정시 6번과 3번 됐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전체 모집인원 수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 맨 처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그래서 파란색이 더 많았잖아요. 그 비율을 한번 봤더니 2020년 인원이 발표된 겁니다. 전형 요강에 대해서 76.2%. 80%는 안 되지만 75%를 넘어섰습니다. 수시가 76.2%라면 나머지가 바로 뭘까요? 정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76대 24 정도 비율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고자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시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시를 먼저 준비해야죠. 수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많이 뽑으니까. 수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수시 원서 접수도 6번이나 될 수 있으니까. 정시는 3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수능이 잘 나왔을 때 정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고민이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15개 대학별로 뽑는 인원들을 전형들을 좀 구분해 봤더니 전국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41.4%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입 개편 첫 번째 항목이 정시 몇 퍼센트 늘려라? 30% 늘려라. 그렇죠. 그런데 맨 밑에 붉은색으로 단 무슨 전형이었을 때 교과 전형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가 41.4%이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들 외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외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미 교과 전형으로 다 뽑아요. 따라서 정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안 뽑아도 돼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40% 이상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을 딱 보니까 학생부 종합 붉은색이 아주 많은데 교과가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옆으로 보세요. 정시가 몇 퍼센트 될까요?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30%라는 겁니다. 정시 30% 늘리라고 했는데 교과 30%가 안 되면 정시 30% 늘리라고 했는데 이미 30% 이내?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 적다? 적다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각각의 대학별로 1200명 정도의 플러스가 생길 뿐 그게 전체적으로 확 늘어나거나 아주 정시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 그렇다면 각 전형별로 한번 특징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대입 전형에서 제가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교과 전형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 뭐만 잘 받으면 됩니까? 내신. 우리가 이야기한 내신 몇 등급이야? 라고 하는 그 내신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좋겠다 1등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와, 너는 어떻게 잠도 안 자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정말 그 공부의 도 같은 아이들, 공부의 신인 아이들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우리 아이도 공부의 신이잖아요. 교과 전형 이런 친구들이 준비를 해나가는 거고 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살짝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본 겁니다. 문학, 고전읽기, 수학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 1, 2는 아까 기억나시나요? 공통 과목이었다는 것, 그 출제 영역에서 공통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고전 읽기는 진로 선택입니다. 고전이 진로 선택입니다. 나중에 교과에 대해서 책에 보시면 지금 아주 고민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국문과를 갈 거예요. 제가 국문과이다 보니까 국문과만 예로 드는데 국문과를 저는 그러면은 국어 공부를 하겠죠. 1학년 때 국어. 그다음 2학년 때 일반 선택으로 또 문학을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다 나 정말 국문과 가고 싶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할까요? 고전 읽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 심화 과정으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에 관계된 진로와 연관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성취도가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국어는 3등급, 수학은 3등급, 고전 읽기 석차 등급 A 있고 옆에는 ABC 중에 A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무엇만 표시한다? 무엇을 표시한다? 네, 성취도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3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등급이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진로 선택은 많은 친구들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시에. 예전처럼 우리가 너 인문계니까 국어 공부해, 문학 공부해서 300명 우르르 가고 너는 수학이니까 미적분해 또 300명 우르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국문과니까 나는 고전 읽기를 할래. 근데 나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서 사회탐구 그걸 공부하고 싶은데 해서 또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좀 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 내기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만 제시하겠다. 등급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취도 ABC 3단계로 나눠서 ABC만 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잘한 친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자 수 150명 중에서 A를 받았어요.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3분의 1, 그렇죠? 32.4%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절대평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2% 정도 되면 4등급 안,
3등급 후반, 요 정도 되겠죠. 3등급 후반에서 조금 더 나가겠네요. 그렇죠. 등급으로 본다면.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로만? 성취도로만 A, 잘했습니다. 보통입니다. 라고만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과목일 때만? 진로일 때만. 진로, 자기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일 때만. 교과 전형위에서 아까 그것도 그러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C가 좋아요? 참 성취도에서 A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좋아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앙대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합니다. 교과 전형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빈치 전형이 나오고 논술이 나와 있습니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주요 15개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합격선이 높습니다. 대부분 다 1등급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기다리는 그러한 전형이 됩니다. 대신 논술은 좀 더 낮더라도 무슨 시험으로? 논술 시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 등급이 낮습니다. 종합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종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과라고 하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많은 친구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또 종합이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 교내 활동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무엇도 잘해야 된다. 교과 활동,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내 활동, 아까 자기소개서 1번 기억나시죠? 학교 활동과 교내 활동과 학습 경험을 연결해라라고 한 거죠. 학습 경험, 공부한 경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비교과도 챙겨야 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학교 활동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더하기 학교 활동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종합전형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보시면 동그라미는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동그라미 맨 앞에는 학과고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지원과 붉은색이 일치하지 않고 사이에 듬성듬성 있죠. 이 아이들은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친구는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앞에는 쑥 노란색이고 중간부터가 붉은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교과 성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뭐가 안 좋을까요? 교내 활동, 학교 활동이 부족했다라는 것, 전공적 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영어교육과에 가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성이 아니라 오로지 공부만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한 공부만 하는 학생보다는 영어교육에 관련된 고민을 한 친구도 우리는 뽑겠다라고 하는 게 대학의 종합전형 실시 이유입니다. 이러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하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물론 아이들은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공부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논술 전형은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하지만 계속 유지됩니다. 명목이 유지되고 있는데 논술 전형은 정말 내가 교과로도 거기 가기 힘든데 종합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라고 하면 종합으로 도전해 볼 수, 종합이 아니라 논술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논술입니다.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열심히 학교 활동이라든가 학교 학습 활동을 잘 해나가야 논술에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별로 입시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나와 있습니다. 모범답안 나와 있습니다. 출제 의도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우리 대학에서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연관돼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사교육에 의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논술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기 전형이 있을 때 요즘 최고로 핫한 게 붉은색으로 된 소프트웨어 전형, SW 전형이 조금 많이 뜨고 있고 특기자 전형처럼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조금 다릅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증빙 자료를 활용 가능한데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다 일반 전형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들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교과 전형입니다. 두 번째가 종합 전형이었고요. 세 번째가 논술 전형이었고 이게 실기 전형입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적성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지 않고요. 수능 위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수능 시험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한국사 절대평가니까 다른 내용이 없이 등급만 나오고요. 영어 절대평가, 제2외국어 절대평가. 그리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들어가도 뭐든 자기가 원하는 걸로 시험을 볼 수 있고 성적 잘 나오는 걸 할 수 있고 수학 영역, 가형, 나형이 아니라 공통 플러스 선택, 국어 공통 플러스 선택. 그렇게 제시가 되겠죠.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감이 잡히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대학이 아니죠.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런 게 고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즐겁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문제 많이 보셨죠? 5번 답이 다이소예요. 네, 5번 답이 다이소고요. 그 다음에 9번 답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9번이 파스타예요. 파스가 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7번을 문제로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쉬우실 거니까. 뭘까요? 편이라는 글자에 점이 있어요. 편의점입니다. 네. 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아까 초입에서도 고등학교 선택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성적, 물론 좋지. 그런데 네 성향이 무엇인가 고민해 왔으면 좋겠어. 어떤지 생각해 왔으면 좋겠어. 역경 극복 의지가 강해? 그럼 특목고가 괜찮아.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활동력 성실히 하고 아주 그냥 착한 학생이다. 일반고 가는 게 어떨까? 공부는 똑같이 잘하는 학생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목고 가면요. 모든 아이들이 꼴찌를 경험해요. 중학교에서까지는 다 1등만 하다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200으로 바뀌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힘들어하면 정말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봐라. 너는 그 고등학교에 왜 가니? 라고. 왜? 계속 저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 너는 매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의지를 불태우면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매기한테 잡히지 않은 미꾸라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아이의 의지가 있다면 특목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가 요즘 뜨고 있는 게 행복경제학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 아이한테 칭찬받았어요, 저 격려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저는 일반 고등학교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법과 우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목고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
좀 더 많은 그 특성이라는 거죠. 특목고의 장점은 경쟁이죠. 장점, 선한 경쟁.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면 나의 성장을 다른 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일반 고등학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감으로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우리 1학년 때 맨 밑에 써놨습니다. 1학년 때 가장 저렇게 공부해요. 공통 과목들을. 저 공통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통 과목에서 공통 과학, 공통 사회가 출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심화될 수도 있고 또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반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생활을 요약하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고등학교 생활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 공부하는 것과 친구들이랑 노는 거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외 활동이 아니라 교과 외 활동. 교외가 아니라, 그래서 교내 대회가 있고 독서, 평가, 창체, 수업 중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가 왜 중요하다?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교과 전형에 들어갈 수 있고요. 종합 전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한다 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수업에서 실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교과 관련 독서가 있다면 종합평가에서,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 외에 교과 외 활동입니다. 창체, 교내, 독서, 교고요, 대학, 연계 활동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그다지 요즘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독서는 중요하죠. 독서는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선생님, 제가 친구랑 같이 할게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전 소심해서, 그런 소심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챙겨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내용이 좀 더 좋고요. 선생님과의 상담, 선생님과의 접대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를 싫어, 아닙니다. 가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삶 속에서 고등학교 생활은 과연 뭘까? 저는 계속 고등학교에만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 시기를 어려워하면서도 견뎌나가는 걸까? 첫 번째입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축구 선수와 학교 공부 이런 얘기 왜 했냐면 독일전을 봤었어요. 독일전 축구. 그다음 아시아 대회 축구를 봤었어요. 만약 그 친구들이 뛰어도 탈락할 텐데 라고 한다면 뛰지 않았겠죠. 어떤 가능성, 실제로는 탈락했지만 열심히 뛰었고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런 내용. 열심히 해도 그냥 놀아 같은 점수인데 그냥 설렁설렁해도 우리는 뭐 우승할 거야 라고 한다고 그게 감동적이진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1학년 한 달 있잖아요. 30일. 이거를 1년 또는 평생으로 잘못 확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3월은 3월일 뿐입니다. 그냥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난 실패했어. 다음 생 예약.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제가 있는 학교의 일과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뭘 공부가 안 되죠. 저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땡 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건데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 몸, 난 뭐가 되겠다. 난 무슨 과 가겠다. 어느 대학 가겠다.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뭘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 요거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하려면 각 대학별로 전공 탐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강원대입니다. 충북대입니다. 그리고 전남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아, 전공 탐색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다르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공부는 반복이 좋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중3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하십시오. 책 많이 읽고요. 영어 단어 외우시고요. 그 다음 수학, EBS 수학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으면 제발 공부의 왕도를 보시든 또는 EBS 수학에서 수학의 왕도를 보시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학과정, 예비 고1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귀엽죠? 요즘 인기 있는 애가 있다던데 옛날에는 뭔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2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도하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해봐 라고 하면서 너 알아서 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애들 알아서 못 하잖아요. 이불도 못 끼키는 애들이. 근데 아이들한테 해봐 라고 해서 얘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더 잘하겠죠. 네, 이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내용은 EBS 상담실이라든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